안녕하세요. 맥키네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 자, 아이니우스에서 나왔던 리보세라님 말고 또 있다. 자존심 배경 관련되는 기사 팩트 한번 체크해 드리고요. 이 다음 달 9월 모멘텀이 이제는 이제 뭐 가장 중요한 어떤 주가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주고요. 주가는 이제 오전장 그리고 오장 이제 46,500원 3월달 저점 부근에서 다시 지지 여부를 확인하는 흐름이 계속 이제 진행 중입니다. 이 부분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차트 흐름들 좀 살펴봐 드리면요. 8월 4일 이번 주 월요일 날에 장중에 이제 뭐 이 금요일 날 3월 달의 저점이죠. 두 번째 CRR이 나왔던 이 46,500원을 종가상으로 이탈하면서 추가적인 하락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되돌림이 이번 주에 나와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월요일날 갭다운 일단 양봉이 나오면서 거래가 80만 주 넘게 나오면서 5일선 부분으로 되돌리는 흐름이 나왔거든요. 될 수 있으면 이제 5만원대인 21일평으로 바로 그냥 올려주면 가장 좋은데, 어제는 제한적인 몸통 중심의 윗꼬리가 있는 이제 도치성 캔들이 좀 나왔는데, 오늘은 좀 몸통이 있으면서 다시 46,500원을 테스트하는 지금 원봉으로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금요일날의 원봉의 시가가 한 47,000원 정도 러프하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좀 지지를 보면서 양음양 패턴이 나오는 게 가장 이상적인 흐름인데, 그런 흐름으로 지금 이제 오늘 진행을 하고 있지 못하죠. 수급상의 어떤 영향을 보시게 되면 월요일 화요일 동안에는 외국인 매수가 조금 나왔고, 프로그램도 어제는 좀 줄었습니다만 오늘 다시 프로그램의 이틀 연속 매도와 외국계 쪽의 매도가 연결되면서 거래량 여전히 작습니다. 지금 현재 한 45만 주대. 그리고 창구 쪽에 보시게 되면 이 골드만이라든지 모건스탠리 이런 공매도 해외 이제 창구 쪽으로 매도세가 좀 집중되고 있고, JP모건 쪽에서는 또 매수를 하고 있고, 신한이라든지 한국이라든지 기존에 이제 공매도 쪽에서도 매수를 하면서 공매도 창구 쪽으로 지금 이제 그 창구별로 혼조세가 양쪽에서 매수 매도해서 제한된 거래량에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좀 거래량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몸통이 어제같이 이렇게 플랫형으로 나와야 되는데 5일선 이평선을 좀 내려가면서 지금 흐름이 나오고 있거든요. 분봉을 보시면 아침에는 47,700원 갭업을 시켰다가 바로 원봉이 나오면서 장중에 46,350원, 그러니까 46,500원대에서 좁은 등락을 10시 이후부터 지금 오후까지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6,400원, 그래서 46,500원에서 지지 흐름을 하고 있습니다만 양봉으로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지금 아직 움직여 주고 있지는 못합니다만, 이제 2시 반 이제 종가 관리 시간대가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서 거래를 동반하면서 이 밑꼬리가 나오면서 최대한 5일선 가격이 오늘 보시게 되면 47,170원이거든요, 현재. 그래서 이런 흐름을 2시 반 이후에 만드는지 여부가 일단은 차트상으로는 가장 중요하다. 제한적인 어떤 거래량입니다만. 그래서 기사 내용을 보게 되면 어제 나왔던 기사입니다만, 오늘 제목이 또 잘못되었죠. 리보라세닙, 여기 리보세라닙인데, 그죠? 기사의 어떤 헤드 카피도 좀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새로운 부분이라기보다는 결국 이제 회사가 9월달 관련되는 모멘텀에 집중하고 있다. 9월달 모멘텀이라고 하는 말은 작년도와 마찬가지라고 하면, 작년도에도 이제 타이베이 미팅을 하고 7월 3일, 7월 2일 하고 난 다음에 한 2주 안쪽에 피어스파마닷컴의 항서제약과 엘레바 쪽에서 인터뷰 기사를 통해서 국경절이 보통 이제 10월이잖아요. 그러니까 국경절 전에 자신감 있게 마무리를 하겠다. 리서브미션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9월 20일경 이후에 이제 리서브미션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제 그런 이제 10월달 국경절 앞두고 있고 이제 타이베이 미팅을 했기 때문에 그 작년보다는 조금 더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더 늦게 이제 한 편인데, 그래서 8월 중순 정도까지 항서제약의 입장 표명이 어떻게 나오느냐. 최근에 항서제약의 분위기가 지금 나쁘지가 않기 때문에 이 함릴리 주막 관련되는 CMC 업데이트 관련되어서 시스템
데이터 확보가 이건 시간을 요하는 부분입니다만 3월 이후로 보면 4월달, 5월달, 6월달, 7월달, 8월달, 9월달 하면 6개월 정도니까 충분히 이제 데이터 관련되는 부분들은 확보를 할 수 있는 어떤 기간에 들어간다라고 추정이 되기 때문에 9월달 모멘텀이 가장 중요하고 요게 이제 제대로 되어야 불확실성 해소하면서 주가 올라가는 거고 그 외에 지금 이제 유럽의 EMA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리라 포라티닉 관련되어서 프리 NDA 관련되는 부분들도 9월 달에 타임 스케줄이 지금 집중되고 있는 말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시너지 효과를 낸다라고 하면 9월 달이 주가가 좀 이제 반등을 좀 제대로 할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었는데 결국 이 부분들은 그 모멘텀이 실질적으로 그 기간에 나와야 되는 부분이니까 여전히 불확실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이제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리라 프라티닉 관련되는 부분들은 결국 이제 암이 종류가 한 300가지 이상이 됩니다만 그 중에서 가장 예후가 안 좋은 대표적인 암이 췌장암이죠. 췌장암만큼 예후가 안 좋은 암이 담간암입니다. 그래서 이 담간암 관련되는 부분은 해부학적으로는 간암하고 위치가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그 암세포의 위치라든지 성질은 달라요. 그래서 이 담간암은 이 간암 시장으로 본다고 하면 간암 시장이 한 30% 정도 차지하는 어떤 전체 시장이 뭐 1조 왔다 갔다 하는 정도 뭐 수준인데 거기에 또 이제 1차 치료제가 아니라 이제 2차 치료제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규모라든지 성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본다라고 하면 간암보다는 뭐 작은 어떤 규모라고 보시면 되겠고 상대적으로 이제 유한양의 레라자 같은 경우에는 간암보다 10배 정도 큰 그러니까 항암제 시장에서 가장 큰 시장이 폐암이거든요. 이런 어떤 비교를 좀 알고 계셔야 좀 도움이 된다. 비교를 하실 때. 그래서 내용을 보게 되면 우선 심사라고 하는 말은 이제 스탠다드 리뷰가 10개월이잖아요. 그러니까 프라이어티 리뷰 6개월짜리 관련되는 요것도 이제 프라이어티 리뷰가 될지 아닐지 요것도 이제 결과를 또 봐야 되는 어떤 부분이고 회사의 어떤 목표는 우선 심사 지정을 목표로 6개월을 한다라고 하면 연말이나 내년 초에 하게 되면 내년 이제 하반기 전에는 결과를 알 수 있는 어떤 상황이고 그래서 NDA 신청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프리 NDA 미팅 관련되는 부분을 신청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다음 달 정도에는 60일 이내로 이제 개최하기 때문에 여기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9월 달 모멘텀에 회사가 집중을 하고 있고 항소제약의 리서브션 관련되는 불확실성들만 해소해 준다면 9월의 어떤 모멘텀을 가장 많이 지금 살펴봐야 되는 어떤 지점이죠. 그리고 최근에 리라 프라트릭 관련되는 부분은 독립평가위원회 요 IRC 기준으로 뭐 이 통계 데이터인 ORR이라든지 DOR 뭐 이런 유효성 관련되는 부분들을 확인했고 일부 환자에서는 complete response 완전 간에 관련되는 사례도 일단 나타나 있고 안전성 측면에서도 부작용 관련되는 부분들이 기존 치료제보다 좀 현저히 낮은 그러니까 임상 데이터가 좋았기 때문에 이상을 가지고도 FDA가 허가 신청을 권고할 정도의 결과를 내었던 일단 약물 후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 뭐 이어서 보면 IRC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외부 전문가로 이제 구성된 위원회입니다. 그러니까 임상이 진행된 데이터 관련되는 부분들을 스폰서인 제약사 실질적으로 관계가 없는 뭐 임상의사라든지 교수진들로 구성되어 있고 임상시험의 데이터를 투명하게 이제 분석해서 연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제 IRC에 관련되는 부분들의 내용들을 참조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리라포라티닙은 2023년도에 브레이크스루 테라피에 일단 지적받아 있고 이런 이제 혁신 신약에 돼 있으면 추가 임상을 생략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근데 뭐 3상을 뭐 안 하기보다는 이제 3상을 뭐 조건부로 그 나중에 허가를 낸다라면 그럴 가능성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선 심사되면 심사기간 자체가 스탠다드 리뷰보다는 6개월 정도의 프라이트 리뷰 형태로 진행되고 그 다음에 이제 리보세린과 캄릴리주맙의 이제 간암 관련해서 2년 동안 이제 CRL의 가장 중요한 이유가 CMC잖아요. 근데 이런 CMC도
문제가 없는 부분들은 그 CMO 쪽에다가 맡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신 생산해주는 카나다의 이제 피라말 이제 헬스케어가 이 부분에서 그냥 조그만 회사가 아니라 이 부분들을 전문적으로 하고 이 생산 시설이 최근까지 뭐 FDA, CMC 실사를 모두 NAY로 통과했다. 그러니까 설비가 있으면 FDA 한 번 통과 끝나는 게 아니라 정규 리뷰도 계속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생산 시설 관련되는 부분들은 좀 문제가 없을 수 있는 이런 어떤 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허가 가능성이 이제 뭐 높아지는 어떤 확률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리보세란과 캄넬리주맙을 대체해서 얘가 이것 때문에 뭐 올라간다기보다는 시너지 효과로 결국은 리보세란과 캄넬리주맙이 일단 메인이고 그 부분이 되었을 때 이제 향후에 리라프라틱 관련되는 부분까지 만약에 허가를 받는다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입장에서는 하방을 좀 견조하게 만들 수 있는 재료인데 그렇게 이제 하방이 지금 견조하게 양봉을 낸다든지 이런 흐름도 아직까지 나오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9월 모멘텀이 일단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거고요. 그래서 수급 차원에서 이제 거래량이 얼마만큼 들어오냐가 중요한데 여전히 거래량 자체는 오히려 이제 타이베이 미팅 이후에 추가적인 데이터가 요구함으로써 이 5만원대 중반에서 지금 4만원대 중반까지 약 이제 한 20% 가까이 일단 하락을 하면서 반등다운 반등은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전저점에서 이제 다중바닥 형태를 만드는 것이 지금 가장 뭐 중요하겠죠. 차트상으로는. 그러면서 플랫형을 하면서 이 9월달 모멘텀을 보면서 이제 주가가 올라가야 되는 거고, 그리고 차트상에서 가장 중요한 라인은 올라갈 때는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65,000원 가격, 이 가격이 이제 피보나치로 낙폭과대 가격인데 이 가격을 회복해야지만 이 회사가 이제 바라는 FDA 모멘텀을 기대감을 반영하게 되는 가격은 요 윗단으로 올라가야 이 가격을 본격적으로 반영하기 때문에 지금은 몇 달 동안 이런 어떤 기대감보다는 불확실성 관련되는 부분으로 주가가 시장 대비 언더퍼폼한 것을 계속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뭔가가 명확하게 뭔가 나올 때 움직이겠다는 부분들을 계속 이제 알려주고 있는 시장의 어떤 반응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장중에는 무료 텔레그램방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링크되어 있는 부분 참조해 주시면 되겠고요. 입장 문의는 문자 남겨주시면 이 부분들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